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아침에 다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잠깐 다뤄야 될 거는 화성 얘기. 이따가 또 나오긴 합니다만 미국의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는 아마 보도를 많이 할 거고 국내에는 또 외신으로 전해돼서 뭐 각 매체마다 나오긴 할 텐데 이게 마의 7분,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발사가 됐어요. 이게 몇 개월 걸렸는 거예요? 한 5, 6개월 걸렸죠. 그 정도 걸렸죠. 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화성에 도달했고 화성 지표면에 안착을 했고 그 공포의 7분을 넘어섰다고 이렇게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이슈는 어제 우주 관련 테마가 국내에는 좀 있었는데 또 일부 기업은 잡음이 있었고 이따가 뒤에 일발장전 점검 때 또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인데 자, 일단은 퍼서비어런스는 밑에 그 소형 헬기를 탑재했습니다. 인저니어티라고 하는. 그래서 화성에서 첫 동력 비행을 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뭐 달려있던 게 카메라, 고성능 카메라, 마이크, 레이저, 뭐 드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국내 관련된 이슈가 연관이 됐지. 되겠죠. 뭐 최근에 우주 관련 테마들이 잘 가다가 이제 이항의 하락에 이제 한 방 맞았다가 어제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또 뉴스가 우리도 이제 뭐 한 10개 정도 좀 발사를 시켜서 매해년마다 네. 위성을 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 가서 올려요. 국내에서 올리면 될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좀 안정성이 좀 우선되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이제 병행을 하겠죠. 한 번에 네. 뚝딱 만들 수 없는 거고 하나 실패하면 수천억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 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일부 이제 우주 항공 테마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또 종목군들도 어제 뭐 AP 위성 같은 경우는 뭐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초반에 특히 좀 주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화성에도 이제 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은 이제 작용 반작용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추진체를 쏴서 좀 움직여야 되는데 대기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 헬리콥터처럼 예, 이렇게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이제 드론에 대한 또 새로운 또 접근도 드론 관련주도 그렇죠. 잠깐 언급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렇게 좀 특히 이제 개장 뭐 한 10시 정도까지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네. 뭐 고성능 카메라, 뭐 레이저 이러니까 사실 뭐 MC넥스,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도 네.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앞서 이수철 이사님이 동훈아나텍의 뭐 손떨림 방지, 뭐 그렇죠. OIS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조금 무리수는 있겠죠. 네. 사실 뭐 우주 항공이라는 게 거의 첨단 기술의 집적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어요.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영화 마스라는 거 보면은 화성에서 감자 재배하잖아요. 마션. 마션이요? 예, 마션. 미안합니다. 네, 네. 마션. 네. 요즘 왜 이렇게 단어 하나씩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마션. 그리고 그 뭐 화성에서 재배를 뭘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끊어서. 네. 말씀 다 드렸고요. 네. 다 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또 손발이 잘 안 맞는군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자,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국제유가인데 증산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갖고 유가는 배럴에 $60 밑으로 잠깐 내려왔어요, 또. 네.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나 싶긴 한데 어떨까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제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어제 요번 주에 일발장전 종목들이 저 연관성이군요. 한국항공우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배임 횡령 공시라고 떴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일이잖아요. 네. 전전 사장의 이제 그 분식 회계 이슈 때 같이 배임 횡령된 판결이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무죄가 난 거를. 그래서 이제 그 공시를 내는 바람에 주가가 항공 테마가 다 형성됐는데 항공우주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거는 뭐 지나간 일이고 4년 전 일이죠. 네, 현재 회사하고는 별개 완전히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해석을 하실까 봐. 네. 하여튼 뭐 제가 뭐 그 회사 대변인은 아니지만 좋아지는 회사가 갑자기 툭 어디 걸려 넘어지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제 미국의 그 날씨 위성 사진을 봤더니 정말 이게 그 알래스카인지 동중이죠. 예, 네. 그러니까 다시 일발장전 내용들 좀 미국의 보여주면서. 곡창지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면 특히 식량 자원의 가격 상승은 더 좀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래서 네, 뭐 인플레 얘기하면서 이제 뭐 돼지고기 얘기도 네. 좀 했었고, 뭐 농산물 얘기는 당연히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였죠? 에너지 쪽. 네, 에너지. 전기 사실 얘기도 이제 하잖아요. 전력이 이제 텍사스에서는 전력이 복구됐다라는 뉴스는 나왔는데 아, 더 이제 맞습니다. 심각한 게 미국에 한파가 왔는데 남미의 멕시코가 지금 네.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 텍사스 지역이 이제 한파 때문에 그 가스관이 지금 다 얼어붙어가지고 멕시코가 주로 이제 LNG를 수입해서 미국에서 거의 70%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송이 안 되다 네. 보니까 멕시코도 지금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멕시코의 나왔거든요. 기아차 공장이 또 스탑됐죠. 그렇죠. 일본도 닛산 공장이 스탑을 했어요. 물론 거기는 지진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 돼가지고 스탑을 한 거고 일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들이 또 난항을 겪고 있고 미국의 이제 이런 겨울 기후 때문에 반대로 또 수혜가 되는 업종도 있다고 해요. 가정용 비상발전기 이 업체는 뭐 제네락 홀딩스인가요? 어제 종가가 뭐 7%나 또 뛰었다고 얘기 나오는데 이게 있으면 또 저게 있는 거고 뭐 찾아다녀야 되겠죠. 뭐 전기가 공급이 좀 안 되는 상황이어서 휴대폰을 자동차에 시동 걸고 충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강대국의 좀 망신살이 아닌가. 뭐 자연 앞에서는 뭐 강대국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토네이도도 온다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이제 화학 정유 이런 쪽이 아무래도 가격 인상에 그런 좀 모멘텀이라고 하기도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네.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화면으로 잠깐 정리를 했는데 뭐 큰 하자가 발생된 건 없는 거. 근데 시세가 이번 주에는 조금 약간 미온적이긴 했는데 저 중에서 아까 일발장전 점검하면 저는 인바이오는 계속 조금 바닥에 붙어 있어서 부담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 것만 점검하는 것 같은데 저기도 막 붙였던 기업들 중에 좀 혹시 생각나는 기업들 없어요?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아, 그렇죠. 정윤 차장은 이제 가끔 출연하니까. 네. 우리 김영 매니저는 에브리데이 매일 나왔으니까 다. 인바이오 말씀드릴 때 이제 뭐 농우바이오 정도 또 기억나고. 농구바이오는 올라가다 밀려버렸죠. 네,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릴 때 하나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하나 시스템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좋았어요. 어제도 뭐 하나 시스템이 오히려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하나 시스템이 거의 대장제 역할을 어저께 하고 52주 신고가가 한번 나타났거든요. 네. 뭐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사실 섹터를 저희가 어쨌든 정확하게 지금 잘 짚어드린다는 게 네. 상당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섹터 전략이 훨씬 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오히려 방금 정리된 그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 팔로우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도 있겠다. 그래요. 이렇게 모멘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발장전 오늘 그래서 또 하나 또 준비해 봤는데 뭐 그냥 가볍게 보시는 걸로 가죠.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AI와 그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들. 아까 이제 이마트 설명하실 때 네. 만약에 이제 이 헤드기어를 쓰고 이마트에 실제 간 것처럼 실사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어지럽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장보기 할 때처럼 이렇게 해서 결제하고 배송 버튼을 누르면 내 주소지로 갖다 주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이 헤드기어라고 하는 그 오큘러스 퀘스트 2 요즘 굉장히 인기인 모양이에요. 네, 그거와 또 접목시켜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 가상의 현실, 메타라고 하는 것과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써보지는 않았죠, 우리 아직은. 네. 어지러울까봐. 네. 그리고 또 머리 스타일 그리고 망가질까봐. 비쌉니다.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아, 그 디바이스가? 네네. 특히 오큘러스 거는 가장 비싸기로 좀 유명한. 그래요? 예, 40만 원대. 그건 넘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화면에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뭐 저런 VR, AR이 상당히 많이 빠르게, 저희는 왜 이렇게 빨리 춤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게 다가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 조금 적응이 어려워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대세를 거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바이브 컴퍼니를 하나 또 얘기해보죠. 바이브 컴퍼니는 구 다음 소프트입니다. 카카오 사내 인큐베이팅에서 출발을 했고, 카카오 연관성이 있죠. 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칼라일에서 2,2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K 뉴딜 지수에 또 편입이 됐고, 카카오와 관련된 맥락으로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좀 뭔가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내용들은 좀 어렵지만 구독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썬트렌드가 이 회사의 이제 성장 포인트라고 하는데
삼성이 이걸 쓰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획이나 마케팅 등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관공서의 매출들, 뭐 국세청, 납세 서비스, 뭐 탈세를 잡아내는데도 이 회사 제품들 AI가 활용되고 있고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도 부실채권 인수하는데 또 많이 쓰이는 모양이에요. 뭐 데이터들이 2000년부터 쌓아온 20년 넘는 그 축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엔진을 돌리면은 뭔가 좀 빨리 서치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써보진 않아서 이게 B2B 제품은 썸트렌드는 매출 비중이 28%지만 그 마진율이 한 70%에 달하는 그러니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고 마진은 많이 남는 팔면 팔수록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거로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붙입시다. 예, 뭐 대표적 뭐 제가 원래 이 알체라라는 회사를 원래는 관심주로 좀 가지고 올까 하다가 그래서? 마이브 컴퍼니를 하셔가지고 이 네. 시간에 붙이려고 일부러 관심주에서 원고를 다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렇군요. 알체라는 이제 여러분 글쎄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스노우라는 프로그램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얼굴 인식하는 이제 그런 AI의 일종이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스노우라는 회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노우위 뒤에는 네이버.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의 알체라 카카오의 바이브 바이브. 컴퍼니 예, 이렇게 되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뭐 들어가 보진 못했어. 이거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를 글로만 읽어가지고 실제로 네. 제가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고 그 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이 회사들의 문제는 아직은 이제 이걸 이용하는 세대들의 구매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고 뭐 수억 명이 이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직접적인 어떤 매출이 확 빵빵 터지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그 어떤 폼을 갖춰가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Z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세대들을 좀 아우르는 그런 얘기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그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요런 그 메타버스에서 이제 처음 이제 그러니까 안무를 공개를 하고 캐릭터들이 이제 안무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 아미들이 이걸 이용해서 뭐 안무를 외워서 이제 뭐 플래시몹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처음 그 소개를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일종의 이런 좀 메타버스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흥행한 게임이었는데 뭔가 이제 또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 발을 뺀 이제 이런 흐름이 한번 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옛날 그 우리 미니홈피 많이 하던 시절에 있었던 그런 미니홈피의 어떤 3D 버전, 미니홈피의 뭐 AI 버전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이미 이 세대들은 유튜브도 안 보고 뭐 이제 SNS보다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하고 네. 뭐 이렇게 더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 바이든 이번에 대통령이 저 메타버스 약간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그 큰 효용성을 네. 봤잖아요. 그게 뭐 해봐요 동물의 숲인가? 네. 그건 이제 일본 게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플랫폼의 확장으로서는 뭐 상당히 아직까지는 여력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카카오톡 우리가 처음 썼을 때 2000년도 중반에 그때 뭐 매출이 빵빵 터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으로서 어떤 갖춰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알체라라는 기업을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만 네. 좀 붙일 수 있겠는데 이 회사 연관성이 있죠, 분명히. 네, 네. 연관성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고 있는 기술이 또 있고 또 네이버의 테크라인을 좀 탔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좀 후광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좀 괜찮은 거기 때문에 네. 알체라는 뭐 종목으로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김현 매니저 여기서 솔트룩스 붙여버리면은 설마. 네, 두 개 다 지금 네. 차트를 보면 뭐 아주 매력적인 가격이고요. 그쵸, 뭐 위치가. 지금 차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사실 내용적인 부분은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결국 지금 이 기업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수익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히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미 카카오 네이버라는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다 보여줬어요. 사실
고객들을 먼저 확보하는 게 어쨌든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이제 최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들이 확보되어 있으면 나중에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 땅 짚고 헤엄치기 그런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알체를 아까 스노우가 이제 대주주라고 말씀드린 스노우 앱 여러분들 한 번씩은 어플 다 써보셨을 거예요. 네. 얼굴 인식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일그러지기도 사진이 하고 막 되게 클릭하게도 재밌게 되고. 또 뭐 뒤에 이미지도 입히고 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걸 나중에 이제 유료화 시키는 걸 이제 알체라 같은 기업들이 이제 바이브 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산업의 어떤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 어떤 성장성이 각광을 받는 시장에서 네.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덧붙여드리고 싶은 기업은 요즘에 이제 조금 또 주가가 살아나고 있는 라운피플이라는 기업. 라운피플, 네. 네, 요 회사도 결국은 이제 AI, 머신 비전 기술을 가지고 뭐 각종 뭐 검사 장비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라운피플도 뭐 실적이 딱히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메타버스 얘기가 됐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건 VR 아니면 AR 게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거 이제 뭐 삼성에서도 이제 VR, AR 이제 그 갤럭시 기어라는 제품 브랜드가 이제 또 출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게임주 중에서 이제 뭐 메타버스와 가장 이제 근접해 있는 기업이 사실 한빛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한빛소프트. 이 회사가 이제 AR, VR 게임들을 이제 또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대표적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중에서는 뭐 한빛소프트 정도 추가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붙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네. 보내드려야죠. 금요일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는 없고요. 사실 시장이 이제 월요일 이후에 조금 힘들었어요. 뭐 HLB 이슈도 있었고, 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또 문 닫는다는 이슈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또 주 후반 들어서서 부진하고 했는데 오늘은 뭐 좀 저점 회복 시도가 조금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좀 해보면서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